물론 이게 다 뇌피셜이에요.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. 꽤 있습니다. 꽤 있어요. 예,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, 강왕국입니다. 오늘은요 7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그 직장 다닐 때 7월에 휴가를 많이 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휴가를 가면은 제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, 그것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여름 휴가 시즌 수익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, 강원국 그리고 요번에도 휴가를 갑니다. 사실 뭐 파이한 사람이 휴가 가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7월 2일부터 21일까지는 독일,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. 독일은 주로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거고 스페인은 후에르테벤투라라는 그 섬에 가 있어요. 그랑카나리아 근처의 섬입니다. 거기서 리조트 가가지고 네, 술을 빨고 먹을 거를 빨면서 신나게 놀다가 열흘 동안 놀다가 다시 프랑스로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땡까땡까 하고 올 겁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파이어를 한 겁니다. 3주 동안 안녕 빠이빠이. 그래서 영상이 조금 뜸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강원국이 보통 휴가를 가면 시장이 올랐습니다. 그게 강원국의 휴가 징크스이죠. 자, 이게 푸에르테벤투라, 이게 프랑크푸르트. 제가 요 건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7년 동안에.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죠. 네, 첫 번째 높은 건물이 여기 보이나? 아, 요 건물인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이 사진에서는 나서 안 보이는데 이 건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, 요게 제가 근무했던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. 요 건물이, 요 건물. 네, 근데 요 첫 번째 건물이 더 높은 이유는 안테나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안테나 빼면은 얘가 더 높죠. 얘가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. 자, 어쨌든 저는 계절성 연구에 심취를 하고 있죠. 이게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. 돈 버는 사람들이 은근히 계절성을 많이 봐요. 돈 못 버는 사람들이 그냥 펀더멘털 매크로 따지고 있지. 그걸 루저들이나 하는 거죠. 네, 돈 버는 사람들은 주로 가격, 계절성, 뭐 퀀트 이런데 집중을 많이 합니다. 네, 7월도 5월, 10월의 일부인데 네, 제 휴가 징크스를 보고 한번 진짜 보니까 놀랍게도 코스피는 7월에 평균적으로 오릅니다. 이게 2000년에서 2021년 7월 평균 수익이거든요. 보시다시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평균적으로 2% 정도 꽤 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요때만 좀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7월 8일부터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게 20년 평균이라서 올해 이렇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네,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안 먹혔어요. 작년 7월이 2021년, 22년 지금 이 하락장의 첫 달, 첫 시작이었습니다. 이때 코스피가 3,316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쫙 빠지고 있죠. 자, 보시면요. 한 7월 6일까지는 작년도 비슷하게 갔어요. 근데 이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. 낙폭이, 내 낙폭이 좀 과했네 해가지고, 얘가 나름대로 추격을 했어요. 추격을 했습니다. 추격을 했는데, 그래서 7월 18일까지만 해도, 그래도 얼추 비슷해요. 그 20년 평균 수익이랑 얼추 비슷한데, 자, 이때부터 결별이 시작되었습니다. 평균적으로는 코스피가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또 이렇게 쭉 오르잖아요. 근데 이때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을 했죠, 코스피는. 그래서 작년에 7월 18일부터, 안녕, 나 이제 밑으로 갈 거야. 나 1년 동안 밑으로 갈 거야. 안녕.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 하락장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어떤가? 코스닥은 재밌는 게 코스피처럼 7월에 평균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. 코스닥도 7월 12일까지는 괜찮은데 이때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. 네, 그리고 여기서도 월 말 효과 그리고 월 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코스피는 어떤가? 코스피도 그치 월 초 효과가 있고 월 말 효과가 있습니다. 물론 7월은 월 중도 오르긴 하네요. 네, 월 말 월 초 효과 이게 궁극인가? 재밌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쨌든 이렇고요. 작년에는요. 7월엔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갔네요. 그죠? 얼추 비슷하게 갔고요. 네,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갔는데 이 주황색이 작년입니다. 작년. 네, 작년 7월 코스닥 패턴은 20년 평균과 얼추 비슷했네요. 참고로 그 코스닥도 그 이날을 정점으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11년 동안 계속 지속 중입니다. 코스닥도 지금 시원하게 빠지고 있죠, 여러분. 그렇죠. 그 올해 6월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요. 자, 이게 그 6월의 20년 평균 패턴이고요. 이게 올해 6월 패턴입니다. 패턴만 보면 은근히 되게 비슷해요. 결론 코스피는 6월에 많이 하락한다. 그리고 월말에 살짝 반등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, 올해 코스피도 비슷했습니다. 그 계속 월중 신나게 떨어지다가 월말에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. 네, 근데 여기 수치를 한번 보세요. 얘는 지금 1.005랑 0.98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, 3%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다를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 코스피는 1에서 자그마치 0.86 마이너스 14%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했습니다. 거의 뭐 5배 레버리지급이에요. 패턴은 비슷한데 5배 더 강합니다.
네, 그래서 둘을 겹치면 이렇게 보여요. 이게 이제 20년 그 6월 평균이고요. 그리고 이게 올해 6월 수익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패턴 자체는 되게 비슷하죠. 근데 이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거죠. 자, 그러면은 6월에 얘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낙폭을 한 거 아니에요? 야, 그러면 7월에 좀 그 과대 낙폭 때문에 강화국 휴가설이 또 맞는 게 아닐까? 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. 예, 커스닥도요. 이게 지금 20년 그 평균 패턴이에요. 20년 커스닥의 평균 패턴. 커스닥도 평균적으로 6월에 한 4% 정도 빠졌다가 다시 월 말에 리바운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커스닥도 이번 6월에도 신나게 빠지다가 월 말에 좀 리바운드를 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도 이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 20%예요. 그죠? 이게 마이너스 20%고요. 요거는 마이너스 4%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. 코스닥도 이제 5배 레버리지 먹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월말에 반등했는데 이거를 또 겹쳐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과 주황색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6월에는 코스닥이 원래 하락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요번 달에는 그게 좀 상당히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야, 한 달에 20%까지 떨어졌으면은 이 과대낙폭이 세니까 왠지 또 7월 강화국 휴가설이 좀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왠지 7월에 조금 제가 휴가 간 동안에 리바운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봅니다. 물론 이게 다 뇌피셜이에요.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. 꽤 있습니다. 꽤 있어요. 네, 미국은 어떤가?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미국은 중간 선거의 해에는 수익이 평균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. 검은색이 미국의 그 중간 선거 해 그 월별 평균 패턴이고요. 이 파란색은 첫 번째 중간 선거. 지금 바이든이 첫 번째 중간 선거를 치르고 있죠. 2년 후에 그 재선이 되면 두 번째 중간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첫 번째 중간 선거 그 기절이잖아요. 올해 근데 너무나도 잘 들이맞습니다. 보시면 평균적으로 첫 번째 중간 선거를 치르는 해 미국 주식이 4월 중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6월 말까지 작살나잖아요. 네,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 해에도 올해도 그랬습니다. 그리고 3분기에 좀 횡보를 하다가 4분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. 네,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. 자, 이게 S&P 500이고요. 네, 그 S&P 500을 보면은 지금 4월 19일부터 15.2% 하락했습니다. 6월 말까지요. 그래서 다시 3분기에 횡보를 하고 4분기에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첫 번째 중간선거 하는 해 5월 10월 수익은 매우 재미가 없습니다. 나스닥은요 더 심했어요. 평균적으로 첫 번째 중간선거 하는 해에는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% 정도인데 나스닥도 5배 레버리지를 먹어가지고 벌써 19% 하락을 했습니다. 19% 하락을 했어요. 평균 패턴을 보면은 6월 말에 하락이 스톱하는 게 아니라 10월까지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4분기에 리바운드를 하는데 글쎄 3분기에 이만큼 더 떨어질까?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. 네, 요약을 하면은 제가 매월 다음 달 일별 평균 수익을 올려드리잖아요. 그래서 7월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달입니다. 이게 20년 그 코스피 평균이고 이게 20년 코스닥 평균입니다. 물론 중요한 거는 월별 기저성은 이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안 맞는 달도 많습니다. 저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안 맞아도 보여드릴 겁니다. 이제 그게 사실 진정한 정직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래도 저는 확실히 제가 휴가 갔을 때 그 휴가비를 주식으로 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 제가 사실상 주식이 거의 없죠. 거의 없죠. 네, 그래가지고 올해는 왠지 그게 실패할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한번 보시죠. 네, 이번 영상도 유익했죠. 유익했습니다. 그래서 동의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